사업자라면 진상 고객이 남긴 이용 후기로, 반대로 고객이라면 불친절한 사업자에 대해 남긴 리뷰로 고민하신 적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소비자 후기 작성이 언제 정당한 평가로 보호되고 언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후기 작성이 무죄, 즉 정당한 소비자 평가로 인정된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후조리원 후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겪은 불편사항을 9회에 걸쳐 게시했는데 막장 대응이라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평가이므로 비방 목적이 없고 정당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 배달 앱 후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고기가 3-4조각밖에 없었다는 후기를 남겼지만 사업자는 실제로는 10개 넘게 줬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의 후기가 단순한 주관적 불만 표현일 뿐 허위 사실을 고의로 적시한 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처벌까지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에 후기 작성이 유죄가 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후기 사건입니다. 퇴사한 전 직원이 허위 내용을 포함한 후기를 올렸고 법원은 보복성 동기가 명확하고 후기가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고거래 플랫폼 후기 사건입니다. 거래도 없었던 판매자에게 사기다, 차단했다는 내용의 후기를 올린 피고인에게 법원은 거짓임을 알고도 작성한 후기이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세 번째, 주유소 후기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가짜 기름을 쓴다는 허위 사실을 썼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위장해 리뷰를 조작했었습니다. 이후 고소를 당하자 다시 양심을 품고 허위 글을 추가로 게시했기 때문에 법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 그리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임을 알면서도 쓰고 개인적 감정이 주된 동기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뷰, 이용 후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경험에 기반한 사실 적시,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제시와 정보 제공 목적, 다소 과장되거나 감정적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허위 사실 적시, 실제 경험이 없거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한 경우 보복성 후기,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명예훼손과 같이 가해 의사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인신공격적 표현, 과도한 비하 표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리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소비자는 실제 경험에 기반한 사실을 바탕으로 과도한 감정적 표현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자제하여 이용 후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정당한 후기 작성은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임을 인식해야 하며 부정적 후기에 대해 무조건적인 법적 대응보다는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의가 있으시면 권영범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